지금으로부터 구국 구군 발표 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 국민의례를 하시겠습니다. 일어서시겠습니다. 국회대표 경례. 바로 다 함께 앉으시겠습니다. 이어서 개해사를 석일증 세계평화불교 유불선 총연합회장님께서 나오셔서 개해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네, 나오실 때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통일 사상은 천주주의라는 사상입니다. 천주주의는 영계와 현상 세계를 하나로 통일, 일치시키겠다는 사상입니다. 통일 사상인 천주주의 속에 온 세계가 들어온다고 해도 그 일부를 채울 정도이니 통일 사상의 크고 방대함이란 인간의 상상력을 초월한다고 하겠습니다. 천주주의는 온 세계뿐만 아니라 우주와 영계, 하나님까지도 하나로 연결할 수 있는 사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통일 사상인 천주주의는 이상적인 법도 기반 하에 선주역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찾아오셨던 메시아요 재림주요 참부모이신 문선명 총재님의 1986년 10월 20일자 말씀입니다. 오늘 2월 4일은 입춘다경 좋은 날입니다. 오랜 겨울을 견뎌내고 세상에 봄이 오듯이 대한민국 앞에는 섭리의 봄이 활짝 필 날도 머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9회를 맞는 구국구군 발표대회는 문명사적 대전환기를 맞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올바른 섭리관과 시국관, 방향성과 목표를 제시하여 국민들이 희망을 갖고 에너지를 결집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8년 전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마지막에 막바지에 있는 사상문화전쟁은 인류의 머리를 차지하려는 마지막 전쟁입니다. 1990년 소련의 평화 해체 이후 공산당들은 무력 정복을 일시적으로 포기하고 그 전략 목표를 합법적 점진적 사상문화전으로 바꾸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대한민국의 대통령 탄핵과 중국 코로나 세균전입니다. 이 세균전의 배후에는 한국전쟁의 인해전술의 사고가 숨어 있습니다. 즉 우리는 사상자가 넘치더라도 감당할 수 있다는 인명경시의 사상입니다. 그러나 세균전의 결과 중국은 고립되고 중국 공산당의 악마적 정체가 드러났으며 세계의 차이나타운은 슬럼화되고 있고 얼마 전만 해도 동양의 진주라고 불리었던 홍콩은 죽은 도시로 화하고 있으며 중국에는 아직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고 있고 인구는 여러 가지 이유로 급감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업자득, 인과응보의 법칙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가장 자랑스럽고 인류에 공헌할 만한 공자 사상은 공자 학원을 스파이의 소굴로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무참히 오염되고 또한 더럽혀졌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가차없고 빈틈없는 추격전이 필요한 때입니다. 치밀하게 전선을 유지하고 동맹과의 유대관계를 더욱 긴밀히 하고 적에게 재편성의 기회를 주지 않고 끝까지 밀도 있게 몰아쳐서 끝장을 내야 합니다. 한국전쟁 시 북진하면서 평양 흥남을 잇는 선에 방어선을 구축하고 월동 장비를 철저하게 갖추고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전선을 치밀하게 유지하여 북진했더라면 중공군이 전선을 뚫고 남하여 흥남 철수 일사후퇴의 피눈물 나는 비극을 맛보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절망에 몰린 공산잔당들이 마지막 발악으로 어떤 귀수를 준비하고 있는지 세심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20세기의 악성 전염병이었던 공산주의 바이러스를 철저히 근절하고 남북 통일을 이룩하고 21세기의 새로운 문명권을 열 때가 목전에 임박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섭리사적으로 세 가지 사명을 안고 있습니다. 첫째, 악마 사상인 공산주의를 철저히 사멸시켜야 합니다. 둘째, 자유통일을 평화롭게 달성하고 민족 화합을 이룩해야 합니다. 셋째, 동해 문명을 중심으로 한 21세기 지중해 문명권, 즉 하나님 문명을 이루어 통일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일본, 만주, 연해주가 하나가 되어 세계를 정신, 사상, 문화, 경제면에서 이끌어갈 중심국가가 된다. 이러한 3대 성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신부터 철저히 사상무장을 해야 되고 대한민국이 사상문화 강국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천주주의인 통일사상을 영계론과 이상가족론을 보완하여 완성시키고 천부경의 인중천질, 당군의 홍익인간 사상과 융화시켜야 하며 한국 역사를 섭리적으로 재해석해야 합니다. 이 사상무장의 작업은 통일 준비와 함께 서둘러야 하는 것으로 그래야만 민족화학과 하나님 문명권의 형성이 원활히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경제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지난 5년간 경제력이 50분의 1분이 안 되는 북한에게 거의 먹힐 뻔했다는 기막힌 사실이 이를 증명합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악몽이 되풀이돼서는 안 됩니다. 사상, 문화, 경제, 무력이라는 이 네 기둥이 모두 강건해서 실력을 발휘해야만 주사파 공산주의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인류의 참부모로 오신 문선명 총재께서 영계로 가신 후 영계에서는 급속히 한글로 통일이 이루어지고 그 여파로 지상계에서도 한글이 가장 인기 있는 미래 언어로
급속도로 보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IT 시대가 진전이 되면 로봇이 쓰는 컴퓨터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 컴퓨터에 잡하는 논리적으로 가장 우수하고 발음 능력이 뛰어난 한글로만 써야 제대로 로봇이 쓰는 컴퓨터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유도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 문명 시대의 한글이 영어를 제치고 세계 제1의 공용어로 부상하여 하나님 문명이 세계 문화로 정착할 것임을 예시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동해 문명을 중심으로 한 21세기 지중해 문명의 정착은 성공적으로 완수된다면 대한민국은 곧 세계의 중심국가가 될 것입니다.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러시아는 자유민주 체제로 바뀔 것이고 이 전쟁에 기회주의적 이중 플레이를 한 중국은 더욱 고립되고 분열할 것이고 중국 공산당은 사멸할 것입니다. 만주 연해주가 통일 대한민국의 영향권 안에 들어오는 반면 미국은 개인주의와 성적 문란과 마약과 기독교의 쇠퇴 등으로 현재 약해지며 일본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 쇠퇴할 것입니다. 이제는 대한민국 국기에 예언된 대로 중앙에 좌정하여 러시아와 미국, 일본, 중국을 거느리고 세계를 인중천지일의 이상세계로 만들 것입니다. 이 모든 청사진은 어떻게 우리가 공산주의와의 이 싸움을 성공적으로 지혜롭게 마무리 짓고 하나님 문화를 정착시키느냐에 달려 있으며 이를 위해 우리는 피난하는 각오로 자신과 주위의 사상무장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과 같은 문명사적 대전환기에는 우리의 현자표를 정확히 인식하고 적의 좌표와 진행 방향을 꿰뚫고 있어야 하며 우리의 궁극적 목표를 정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영계와의 합동작전에서 영계의 도움을 효율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문명사적 변화를 통찰하고 천사장 문명을 대한민국 중심의 하나님 문명으로 차원 상승시키려면 그에 상응한 큰 비전과 배포를 갖고 모든 것을 품고 소화시킬 수 있는 넓은 마음과 아량을 가지며 천주와 하나 될 수 있는 깊은 심정과 사랑을 소유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세계를 하나님 문명권으로 인도하는 천선민족으로서의 사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대회사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축사 시간입니다. 축사는 백운산 한국역술인협회 회장님이 하시기로 했는데 건강이 안 좋으셔서 오늘 참석을 못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름도 유명하신 박정진 박사님께서 나오셔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참석만 하려고 왔었는데 갑자기 제가 축사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오랜만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제가 그 전도교 수훈회 간 제3회 때 와서 뵙고 참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그 구회가 되고 이 구회라는 게 참 재미있습니다. 3회에서 3 곱하기 3 제곱을 하면 구회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회에 이 종로 이 가정교회에서도 이 대회가 열리는 것도 범상치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석 회장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벌써 사실은 저는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저는 그 문화의 유학자로서 이 문명사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서 여러분과 소통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문명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0년 넘어올 때 바이센테니얼에서 1000년 단위로 주기로 가는 시기거든요. 1000년 단위 주기인데 1000년 단위 주기라고 해서 2000년 다음에 2001년 이렇게 주기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주기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준비가 좀 필요합니다. 20-30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올해가 23년인데 그동안 그 23년간 준비를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20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뜸을 들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원래 23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 3이 중요하죠. 2023이죠. 중요합니다. 근데 저도 학교 다닐 때 보면 거의 공부를 한 게 서양 공부입니다. 서양의 기독교, 또 과학, 거의 서양 공부로 어릴 때부터 공부가 돼 있고 그 간간히 제가 철들어 가지고 또 불교 공부도 좀 하고 유교 공부도 좀 하고 이래서 지금은 유불선 이 전체를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을 잡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유불선 총연합회라는 게 사실은 우리 석 회장이 주장하셨는데 제가 사실 뒤에서 많이 백업했습니다. 밀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이란 게 혼자서 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석 회장님이 총연합회를 만들어 가지고 특히 구국 운동을 지금까지 잘 해놓으신 것을 좀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문명사를 반성해 보면 서양의 문명이 뭡니까? 아주 쉽게 말하면 자유와 평등과 박애입니다. 자유와 평등, 박애. 근데 뭡니까?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사회주의가 싸우는데 그걸 단어로 딱 축약을 하면 자유주의와 평등주의가 싸우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래서 평등주의도 만만치 않죠. 군대 정신이 자유평등 박애니까 평등주의가 만만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 그걸 주장했을 당시와 지금 이제 그 자유주의와 공산주의를 운영해 본 결과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사실은 누가 옳은지 잘 몰랐어요. 근데 지금 결과가 다 나왔어요. 나왔는데도 지금 평등주의라는 게 일종의 평등이 얼마나 말이 좋습니까? 평등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보니까 평등주의는 계산적 평등. 수학적으로 계산해가 소득이 똑같아야 된다. 전부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우주의 자연이 똑같은 건 없습니다. 똑같아야 되는 게 이제 서양 철학적으로는 동일성의 철학이라고. 동일성. 똑같아야 된다. 계산적으로 맞죠. 그러나 이 자연과 인간관계는 평등을 지향한다.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건 맞지만 어느 날 갑자기 계산해 가지고 너와 내가 평등이다. 선생과 제자가 없어지고 말이죠. 다 평등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게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그런데 말은 달콤해요. 말은 달콤하죠. 그러니까 속기 쉬워요. 첫째로. 그래서 참 이 속기 쉬운 게 이제 평등 사상인데 평등 사상이 나쁘지는 않지만 속기 쉽다. 이런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고 소위 오늘날 좌파 종북 세력들은 뭘 주장합니까? 민주, 인권, 평화, 통일을 주장합니다. 그럴듯하죠 말이. 민주도 좋고 그렇죠. 인권도 좋고 평화도 좋고 통일도 좋잖아요. 근데 이렇게 좋은 말로 앞에 포장을 하면서 사실 뒤에는 이 공산주의의 통일, 소위 적화 통일을 의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산주의 종주국은 지금은 소비에트는 이제 러시아로 바뀌었고 지금은 사실은
중국이라지고 그게 중공 아닙니까? 중공, 엄격히 말하면 중공이 공산주의를 리딩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공산주의가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나의 그 분기점이 되고 분수령이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가만히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평등주의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그래서 거짓말 평등을 하기 때문이고 그 거짓말 평등이 한국에서 뿌리를 박는 겁니다. 그게 주체사상입니다. 주체사상은 평등을 주장하죠. 그게 거짓말 평등이 뭡니까? 주체사상은 국민을 노예로 만드는 사상입니다. 국민을 주인으로 만드는 사상 같아요. 근데 그 포장, 그 이름을 딱 지우고 상자를 열어보면 국민을 노예로 만드는 사상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걸 주장해서 그게 드러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잘 알고 있죠? 북한 주민은 노예입니다, 노예. 그러면서 말은 주체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말이야 극단적으로 사상적 혼란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국을 하려면 이 사상적 혼란에 갈피를 잘 잡아가지고 가야 됩니다. 첫째로. 예.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근대라는 게 자유평등 박애라고 했는데 사실 자유와 평등이 싸우면 말이죠. 이 대결이 되어서 그 끝이 안 납니다. 끝이 안 나. 어쨌든 지금 자유주의는 경제적 성장 때문에 빵을 만드는 기술이 좋단 말이에요. 경제적 성장 때문에 지금 앞서고 있습니다만은 이데올로기적으로는 자유와 평등 가지고 싸워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마지막이 뭡니까? 박애가 있죠. 박애. 박애라는 게 뭐 넓게 사랑하는 건데 자유와 평등을 서로 생각은 갖고 있대 사실은 그게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사랑이 해결한단 말이야. 그 해결하는 사랑이 사실 참사랑입니다. 사랑으로 말이 안 되니까 좀 더 강조를 하는 겁니다. 참사랑입니다. 거꾸로 말하자면 사랑으로 전부를 해결해야 됩니다. 물론 자유평등이 있죠. 그래서 사랑으로 해결하는 게 바로 뭡니까? 애천 애인 애국입니다. 그 애천 애인 애국이 재밌죠. 그게 종래에 우리 고대 고조선의 당군 사상의 천지인 사상이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사랑을 갖고 사랑 플러스 천, 사랑 플러스 지, 사랑 플러스 인한 게 애천 애인 애국입니다. 왜 애지가 아니냐? 진대, 애 플러스 땅은 진대. 왜? 지라는 것은 우리가 자연적 상태의 지지만은 국가를 만들지 않으면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국가가 없는 종교는 없습니다. 국가를 잃으면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기독교도 국가가 없으면 잃어버리고 불교도 국가가 없으면 없어지는 겁니다. 국가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국가라는 틀, 그릇이 있어야 종교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 종교를 위해서도 국가가 제대로 서야 되는 겁니다. 그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애천애인 애국이라는 이 문선명 총재님의 사상이라는 게 우리 고대의 당군 사상과 근본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일제를 거치면서 정말 고생도 많이 하고 민족이 뭐 세계 각지로 뿔뿔이 흩어지고 너무나 그 수난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심리적으로는 막 억압이 되어 있습니다. 분하죠 당연히 분하지만은 그러나 분하다고 분함을 말이죠. 예를 들면 반일 이런 식으로 지금 풀면 그게 절대 안 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적으로 살다 보면 종교라는 게 전쟁을 할 때도 있고 평화를 도모할 때도 있잖아요. 그럼 전쟁을 했던 시기를 매일 생각하면서 또 전쟁하자 이러면 전쟁밖에 없어요. 우리가 현명하다 하면 전쟁을 하는 것보다는 평화를 지향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이웃 간에 앞집 옆집 간에 그죠? 가까이 있는 국가 간에 평화를 유지하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낼 때 우리가 현명하고 똑똑한 겁니다. 전쟁을 하자 그러면 절대 지금 똑똑한 게 아닙니다. 지금 전쟁에는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전쟁이라는 게 연맹적 차원의 전쟁이기 때문에 이긴 자 승리 없습니다. 전쟁의 터가 되면 바로 망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서 이겨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다 망하고 난 뒤에 이겨보면 뭐합니까? 절대로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평화 코스프레, 평화만 가짜 평화만 주장한다고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힘을 갖되 포용력으로 딱 힘을 갖고 포용을 할 때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화라도 평화 코스프레는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우리가 분단의 책임을 냉전 소위 강대국 지금 말하자면 미소 강대국의 냉전 체제에서 우리가 분단됐다 생각하는데 제가 오랜 연구를 해본 결과 분단은 우리 민족 내분에서 미리 되었습니다. 미리 되었습니다. 독립운동 할 때부터 우리가 분단됐습니다. 그 분단된 게 그대로 따라가니까 강대국은 뭐 분단되어 있는 걸 뭐 일부러 나누지 않아도 잘 좋잖아요. 자기들이 차지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분단되었기 때문에 강대국이 우리를 분단시켰다 이렇게 파악을 해야 주체적 파악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남이 분단시킨다고 우리가 그래 알았어요. 우리 분단할게 이랬습니까? 그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미국과 소련이 분단시키니까 좋습니다. 우리 분단하겠습니다. 이런 거 아니죠. 강압이 있었지만은 우리가 분단시켰는데 기본적으로 저항을 첫째로 못했고 그에 앞서 미리 분단되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걸 인지를 하지 못하면 또다시 그런 분단과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들어갈 확률이 많습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만 위험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도 지금 위험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얼마나 우매합니까? 밥도 못 먹고 살면서 오늘날 뭐 과학기술 웬만큼 있으면 다 만드는 핵 만든다고 떠들고 있잖아요. 그게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국민을 굶겨 죽이면서 핵을 만드는 건 뭡니까? 자기 개인의 권력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남북 상황을 반드시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됐을 때 우리가 미래를 열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냉전체제, 남북분단을 냉전체제로만 책임을 돌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역사의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결국은 그 주인 정신이 필요한데 어떻게 우리 주인이 됩니까? 말이야 주인 되면 좋죠. 주인 말만 들어도 좋잖아요. 주인이 아무나 주인 됩니까? 주인이 될 자격이 있고 포용력이 있고 여유가 있고 이럴 때 주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조그만 회사 하나 만들어도 그 사장이 아무나 사장합니까? 물론 개중에는 뭐 포악한 사장도 있어요. 폭력적인 사장도 있지만은 그래도 사장님은 뭡니까? 종업원에 월급을 주려고 고민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아무나 주인하는 거 아닙니다. 그 구멍가게도 하나 운영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 책만 말이죠. 공산주의 좌파 책만 읽고 혁명이니 뭐니 떠들면서 날뛰고 있어요. 그거는 주인이 아닙니다. 그게 노예예요. 노예. 막시즘의 노예란 말이야. 막시즘 자체가 그게 노예 사상입니다. 노예 사상. 제가 오래 연구를 해봤어요. 그게 노예 사상이라. 그런데 겉으로는 주인 사상 같아. 프롤레타리아 혁명이야. 프롤레타리아 너가 주인 된다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인간의 대뇌라는 것은 그 이심을 해봐야 돼요. 자기 기만이 있어요. 그래서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절대로 속으면 안 되고 진짜 우리 주인이 되려고 하면 우리 국력을 강화하고 국민이 또 단합이 되고 이랬을 때 주인이 되는 겁니다. 주인이 되면 저절로 우리가 세계를 다스릴 수 있어요. 뭐 세계를 다스린다니까 우리가 지배하자 이런 게 아니에요. 한국이 다스리는 세계는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앞서가서 끌어가는 거죠. 한국은 지배할 수 없어요. 마인드 자체가 지배를 할 수 없는 민족이에요. 평화주의자니까. 그래서 우리가 앞서갈 때 그야말로 피스 코리아, 팍스 코리아라는 게 전부 강대국 팍스 코리아는 팍스라는 게 피스인데 전부 그 거짓말 팍스예요. 그런데 우리야 코리아야말로 팍스 코리아나를 실현하면 정말로 피스를 평화를 이루는 팍스 코리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피스 코리아가 월드 세계 평화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사유를 강화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그 서기정 회장님께서 인중천지를 강조하셨는데 제가 그 천부경과 우리 역사 전체를 훑어보니까 간단한 말로 우리 역사를 어떻게 잡아가야 되냐 딱 보니까
인중천지 일풍유도입니다. 풍유도. 풍유도라는 게 지금 그 연구가 뭐 부분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은 크게 봤을 때는 천부경 서구에도 풍유도가 있어요. 풍유도. 그래서 천부경의 그 마지막 청경지경 인경에 들어가면 사람에 대한 서술을 한 부분에 보면 인중천지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그 풍유도를 합하면 인중천지일 풍유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제3회 때 신천부경을 발표하면서 마지막에 인중천지일 풍유도라는 걸 얘기를 했어요. 인중천지일 풍유도에 도달하면 우리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걸 알면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중천지일 풍유도를 알면 그게 유불선 통합이 되는 겁니다. 기독교까지 유불선 기독교 통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 중심을 이룰 때는 중심적인 철학이 있어야 그게 됩니다. 중심을 이루자고 떠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중천지일 풍유도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같이 우리가 이제 기도회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뭐 전문 학자들이야 연구도 하고 하지만 우리 일반인들은 어떻습니까? 기도로서 그 마음을 결집시켜줘야 그 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특히 그 일반 그 대중들이 여기에 참여하는 대중운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참 이 기도회가 9회째에 임했다는 것은 참으로 그간에 좀 어려움도 있었겠지만은 축하할 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끝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과 일본이 지금 또 뭐 반일 감정을 한창 부추겼잖아요. 결과가 뭡니까? 경제 쇠락밖에 없어요. 가까운데 싼 물건 갖고 싸게 왔다 갔다 해야지 그게 경제가 되는 거지. 멀리서 사와가 바다 건너 비행기 타고 갔다 왔다 비용도 앞에만 뭐가 남습니까? 가까운 데서 왔다 갔다 빨리 해야지 경제가 부흥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과 일본은 각자가 장기가 있어요. 일본이 잘하는 게 있고 우리가 잘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잘하는 게 있는 것도 참 다행이죠. 우리가 그만큼 성장한 겁니다. 그럼 이 대등해요. 지금은 대등해서 맞붙어 보면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한단 말이에요. 왜 가까운데 서로가 서로를 필요하는데 그걸 멀리하고 멀리서 말이죠 왔다 갔다 합니까? 그런 멍청한 국민이 돼서는 안 되죠. 그래서 결국은 유럽 공동체 이시를 만들어가 유럽 공동체를 만들어가 미국도 대결하고 그 하나의 큰 나라가 됐잖아요. 작은 나라가 모였지만 큰 나라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과 일본이 그 문화적 연대와 경제적 연대를 해서 그게 이름이 뭐 공동체가 됐든 뭐 연합이 됐든 상관없어요. 이름은 내용적으로 힘을 합쳐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석 회장이 말씀하셨듯이 중국이 내가 볼 때 머지않아 분열됩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중국 문화 뭐 중국 고전 싹 다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옛날에 고전적 중국이 아니에요 지금. 옛날에 고전적 중국이라 우리 착각을 내가 중국 그러면 와 이래 문화적 대국이라 생각하는데 지금 문화적 대국이 아닙니다. 그 장돌뱅이 중에도 장돌뱅이 개방난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높이 볼 필요가 없어요. 중국의 고전들을 우리가 싹 빼가지고 머리에 잘 집어넣어가지고 우리가 중국을 다스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운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 절대로 말이죠. 굽신거리고 그러면 안 돼요. 너 뭐 배워 이러시고 명령해야 됩니다. 앞으로 명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류 문명이 만든 서양 동양 동서 고금의 문명을 우리가 딱 그 엑기스를 뽑아가지고 우리화했을 때 우리 것화했을 때 그게 우리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뭐 체화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냥 입으로만 떠드는 게 아니고 머릿속에서만 떠드는 게 아니고 입과 머리를 지나서 온몸으로 체화됐을 때 그게 행동으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동서고금의 문명을 엑기스를 뽑아가 우리에 체화시켜가지고 우리 미래를 개척해 나가야 될 거로 봅니다.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고천문 김덕현 구세영회 회장님께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올해 9년째를 맞이했습니다.
국군 발표이기 때문에 고천문을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고천문. 하늘이시여 계묘년 새해를 맞이하였나이다. 금년에도 한민족과 대한민국 국민들이 합심 단합하여 자유, 평화적 남북 통일을 이루는 한 해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이시여 한민족의 1만년 역사 이래로 이토록 난세 난국이 없었나이다. 아직도 이 백성들은 고통과 고난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나이다. 부디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사 오늘의 난세 난국을 극복하고 대업을 성취하는 평화적 남북 통일 완수의 길로 가도록 통일의 힘을 부여하여 주시길 비옵나이다. 고대시대의 찬란한 아시아의 문명을 창출하였고 세계 고대 문명을 발향하며 인류의 문명사를 향도해왔던 위대한 민족으로 다시 한번 세워 주시길 간절히 비옵나이다. 오늘의 어려운 난국 속에서도 세계 많은 나라와 국가들이 대한민국의 원조를 희망하며 지도해 줄 것을 요청들 하고 있나이다. 우리의 선진화되어가는 문화 문명을 받아들여 부국강병한 나라가 되고 또한 그렇게 되기를 인도하고 주도해 달라고 간절히 요청들 하고 있나이다. 이것은 하늘이 우리 민족에게 축복해 주시는 경륜이시며 섭리하심이십니다. 8천만 동포의 심정을 뭉꿔 감사와 영광을 드리나이다. 하늘이시여 이제부터는 다시 한번 한민족을 중심에 세우시사 인류를 구제하시고자 하시는 하늘의 오묘하신 뜻을 8천만 동포가 모두 깨닫고 하늘의 뜻을 받들어 멸사봉공하는 백성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비옵나이다. 올해 계묘년이야말로 용궁에서 살아 돌아오는 지혜로운 토끼처럼 하늘의 지혜를 입어 광명천지로 살아 돌아온 한민족의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비옵나이다. 세우신 대통령과 합심 단합하여 주변의 강대국들을 우리 편으로 삼아 남북 통일의 대국을 이룰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무영천의 영계문을 활짝 여시사 이 백성들의 선한 조상님들을 모두 다 재림 강림 역사케 하시어 조상님들과 합심 단합하여 새로운 인류 문명을 창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나 환국의 환인 천재님들, 신시 배달국의 환웅 천왕님들, 사만조선의 단군 성조님들이 하늘의 천권을 가지시고 후손된 이 백성들에게
재림 강림들 하시어서 천지개벽을 이루는 대한민국 한나라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길 비옵나이다. 세계 인류를 하나로 통일시켜 나가는 중심국가 사명을 다하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비옵나이다. 악령 악마의 세력들은 모두 다 불태워 금멸시켜 주시길 비옵나이다. 그리하여 세계를 평화 실현의 세계로 구제해가는 메시아 국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비옵나이다. 하늘이시여, 이 나라 이 백성들이 온고지신 복고 창신하여 인류의 시원정신인 경천천재, 숭조제사, 광명홍익 인간사상으로 다시 한번 복본하여 국헌을 바로 세우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길 비옵나이다. 그리하여 백성들의 가슴마다 충, 효, 열, 신, 의, 예지 정신으로 무장되어 실천 궁행하는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비옵나이다. 오늘 민족의 성지 종로 대성전에서 8천만 동포의 마음을 묶어 비옵나니 하늘이시여 대한민국을 붙잡으시사 미래로 끌고 가시옵길 비옵고 비오며 고천드리나이다. 2023년 계묘년 2월 4일 김덕현 배천. 네, 김덕현 박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하늘의 고천문을 올렸습니다. 이어서 고종원 회장님을 우리 심정문학 명예회장이시고 오늘 축시 낭송에 소원시 이어령 이제 회장님께서 나오셔서 오늘 축시를 해주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원시 이어령. 벼랑 끝에서 새해를 맞습니다. 독담 대신 날개를 주소서. 어떻게 여기까지 온 사람들입니까? 험난한 기아의 고개에서도 부모의 손을 뿌리친 적 없고 아무리 어려운 전란의 들판이라도 등에 업은 자식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앉아있을 때는 걷고 그들이 걸으면 우리는 뛰었습니다. 숨가쁘게 달려와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눈앞인데 그냥 추락할 수는 없습니다. 벼랑인 줄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다가 북한이 핵을 만들어서 계속 실험을 해대도 놀라지 않고 수출액이 6천억 달러를 넘어서도 웃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거짓 선지자를 믿은 죄입니까? 남의 눈치보다 길을 잘못 든 탓입니까? 정치의 기둥이 조금만 더 기울어져 시장 경제의 지붕에 구멍 하나만 더 나도 법과 안보의 울타리보다
겁없는 자들의 키가 한치만 더 높아져도 그때는 천인단회의 나락입니다. 비상은 비상이기도 합니다. 싸움밖에 모르는 정치인들에게는 비둘기의 날개를 주시고 살기에 지친 서민에게는 독수리의 날개를 주소서. 주눅 들린 기업인들에게는 갈매기의 비행을 가르쳐 주시고 진흙바닥의 지식인들에게는 구름보다 높이 나는 종달새의 날개를 보여주소서. 날개하소서. 뒤처진 자에게는 제비의 날개를, 설빔을 입지 못한 사람에게는 공작의 날개를, 홀로 사는 노인에게는 학과 같은 날개를 주소서. 그리고 남남처럼 되어가는 가족에게는 원앙새의 깃털을 내려주소서. 사회가 갈등으로 더 이상 찢기기 전에 기러기처럼 나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소리를 내어 서로 격려하고 선두의 자리를 바꾸어가며 대열을 이끌어간다는 저 신비한 기러기처럼 우리 모두를 날게 하소서. 날자 한 번만 더 날아보자꾸나. 어느 소설의 마지막 대목처럼 지금 우리가 외치는 이 소원을 들어주소서. 은빛 날개를 펴고 새해 눈부신 하늘로 일제히 날아오르는 경쾌한 비상의 시작. 벼랑 끝에서 날개 하소서. 벼랑 끝에서 날개 하소서. 예, 축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어서 이제 주제 발표가 있으시겠습니다. 한민족 비전, 동서 평화문화연구소 김도환 박사님께서 나오셔서 이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모시겠습니다.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제목은 한민족의 비전입니다만 짧은 시간 내에 다 말씀드릴 수 없이 요약만 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는 자기의 아집이라든가 편견 그리고 고집을 버려야 광명의 길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변화하는 시대의 운은 인간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인간은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흘러가는 강줄기에 물은 인력으로 막아서 댐을 건설합니다만 찾아오는 천지운세는 인력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그 민족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않느냐는 결과는 우리들의 자세에 달려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운세를 바라고 있을 때 미국의 시사평론가 토마스 프리드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2020년 전 그것은 비포 코로나 BC라 하고
2020년 이후는 애프터 코로나라고 해서 AC라고 구분을 했습니다. 이렇게 구분함과 동시에 그분 얘기는 선천물질 진화 시대에 그것이 지나고 후천 영적 진화 시대로 전환하는 시대다 하는 이야기합니다. 그런과 동시에 그 영적 시대로 변하게 될 때는 철학과 종교와 과학이 하나의 분모로서 새로운 시대를 지향하는 시대가 온다 해서 이것을 메타버스라고 합니다. 오늘 이런 데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문제점은 미국의 데이비스 주니어 차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시대는 The Final Sign, 마지막 신호다. 그럼과 동시에 The End of Globalization, 세계화의 초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동시에 미국의 스티브 테일러라고 하는 분은 어떤 시대가 오느냐, 더 뉴 골드 에이지 시대, 황금 시대가 온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럼 동시에 미국의 유명한 조지 후리덤은 The next 100 year, the next decade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2040년경부터 2050년 사이에 만주는 한국에 속하게 된다. 22세기에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태양 제국이 지배하게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 아놀드 조셉 토인비는 27권의 역사의 연구 The Study of History 그 책을 써낸다고 동시에 그 책의 마지막 결론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고대 조선의 건국이냐면 홍익인간이야말로 21세기의 완전한 사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시대에 선각자들이 많은 예언과 좋은 말을 해놨습니다만 이 시대의 이 사회를 수습하고 전진해 갈 수 있는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의 격언과 자문이밖에 될 수 없다는 이야기를 이분은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21세기의 건국이냐면 홍익인간, 이분은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21세기에 하나의 세계로 돌아가게 된다면 그 중심은 동북아이다. 동북아인 동시에 그 중심 사상은 한국의 홍익인간 사상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얼마나 희망차고 얼마나 힘있는 말씀인가를 우리의 학자들이라든가 우리의 또한 새 시대를 바라보고 연구하는 분들이 이것을 전문들에게 얘기해 줘야 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유택의 러시아의 학자인 인지학자인 루돌프 스테이너 박사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류 역사의 대전환기에 새 문명의 새 삶의 형태를 제시하는 민족이 승배 민족이 나와야 한다. 틀림없이 나와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로마 시대에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지중해 시대에 승배 민족은 이스라엘인 것과 마찬가지로 21세기의 근본적인 전환기의 승배 민족이 한국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민족은 한국이기 때문에 그 민족 앞에 세계 인류가 경배를 해야 되고 최단으로 그 나라를 도워야 마지막 세대에 살아남을 수 있다고 예언한 것을 일본의 인지학자 다카시 이나오가 한국의 김지아 시인에게 와서 바쳐 고한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1985년 영국의 싱크탱크 데모스에서
하는 얘기가, 저는 그때 미국에 있을 때입니다. 15년 내지 17년이 지나면 선진 과학 물질 문명이 동북아시아로 옮기면서 그 중심이 한국이 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는 비웃었어요. 영국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한국의 민주주의가 나오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꽃피는 것을 볼 수 있겠느냐고 이렇게 비난했던 영국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은 IT, 정보통신, BT, 생명공학, 나노기술, 한국 사람이 만드는 나노기술은 그 현미경이 얼마만큼 정확하느냐, 머리카락을 10만 분의 1로 분해를 합니다. 연필 속을 다이아몬드로 만듭니다. 그것을 한국 사람 울산대학의 박경배 교수가 만들어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민족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시겠습니다만 1999년 영국의 엘리사베스 여왕이 민간인으로서, 왕이 외교가 아니라 민간인으로서 인간의 시조인 한국 땅 안동 하위마을을 방문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안방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고 들어갔지요. 서양 사람이 신발 벗고 안방으로 들어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요. 뉴욕 타임즈에 대서 특필해서 보도를 했고 자기 생일 잔치를 받았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실 때 한국 생일날에는 한국 특산품이 올라갔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안동 사과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퇴임하게 되면 인간 조상의 나라 한국의 하위 마을에 와서 내 여생을 보내겠다. 영국의 대사관을 통해서 비밀리 준비하는 중에 하늘이 허락지 않아서 일찍이 돌아가셨지요. 4년 후에 그 아들 내외가 또 자기 어머니가 걸어간 그 길을 찾아서 답사를 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못나고 어리석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여러분, 못난 나무가 선산을 지킵니다. 오늘 이러한 처지에 루돌프 교수가 말한 것처럼 로마 제국 시대에 결국 지중해를 지배했고 그 민족이 성배 민족이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1세기의 대전환기에 성배 민족이 한국이기 때문에 모든 나라는 그 나라에 경배를 해야 된답니다. 그 나라를 도워야 마지막 3차 대전의 환란에 살아남을 수 있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985년 영국의 싱크탱크 데모스에서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기대적인 과학의 기술이 한국에 오는 것을 여러분은 매스컴을 통해서 무슨 K9 자주포 비행기 어디든지 상상지 못했던 것을 하는데 한국의 비행기는 연료 없이 날아가는 비행기를 시험을 해서 화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단한 민족입니다. 1868년 영국에 코널 처치 워드라고 하는 분은 무슨 책을 썼냐면 The Lost Continental of Mu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그건 바로 뭐냐면 인류는 무제국의 후손이다. 후예다. 근데 무제국의 후예는 동이족이랍니다. 한국 사람들의 후손이라는 이야기요. 여러분, 더 북 오브 에지프트 북 대시라고 하는 사서는 인류 조상이, 무제국의 조상이 바로 한국이고 큰 민족이 가장 으뜸한 나라라고 에집트 책에도 그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린 것은 학자요, 과학자요, 역사를 연구하는 분들이 되어 있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알려주지 않는 그 무책임한 책임도
후배로서 추궁하고 싶은 한편입니다. 미국의 싱크탱크에서는 세계 각국의 경전을 연구 분석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미국 CIA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년 전에 나온 한국의 천부경은 해석하기가 어렵답니다. 여러분 컴퓨터 쓰시죠? 컴퓨터 처음에 발명한 사람이 하나에서부터 열 놓고 아무래도 이게 안 돌아가요. 근데 천부경에 무시무종, 시작도 무고 끝은 무다, 재료를 놓고 컴퓨터가 돌리니까 그게 돌아가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조상들이 만들어놓은 이 엄청난 내용을 우리들 자신이 무시하고 있다니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각성하고 우리 것을 만민 앞에 나타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해석하기 어려운데 한국에서 나온 디바인 프린시플, 그것은 세계 각국의 경전을 정확히 분석을 하고 해명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디바인 프린시플은 원리입니다. 원리. 근데 그 원리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싱크탱크에서 발표하기를 수천 년간 감춰왔던 하늘의 비밀의 말씀이 거기에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이 아무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부르짖어도 주권자의 주장하는 데 따라서 좌우되지만은 영원한 근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유 근본 주체는 하나님, 행복의 주체도 하나님, 여기서 찾아야 연결시켜야 되는데 모두 개미 챗 받고 돌아가듯이 돌아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2001년 6월 4일 미국의 펜실바니아 대학의 샘 리차드 교수가 500명 학생을 모아놓고 강연하는데 중국 학생이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고 중국을 따라올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하고 이렇게 질문하니까 샘 리차드 교수는 대답하기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계인의 종교, 민족을 초월하여 서로 공존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로 즐거움의 다양을 표현한 나라는 Never Japanese, Never Chinese, Absolute Korea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이야기예요. 이런 현실적인 시대성을 무시하고 옛날 얘기만 한다고 해서 새 시대를 지향해 나가는 젊은이에게 방향 제시를 해줄 수 있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의 UCL 대학교 대중문화예술원 원장 존 코카이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류 문화의 기원은 동이족 한국 문화다. 인류 역사의 문화는 한국 역사 문화를 찾아오고 있다. 그래서 그분이 8가지를 발표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제가 얘기를 안 하고 그 책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통일은 때가 되면 아세아 태평양을 여는 태평양의 열쇠입니다. 그리고 지구촌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민족 사상이 바로 한국의 전통적인 사상입니다. 이것이 우리 고조선으로부터 가져왔던 것을 토인비가 얘기하는 내용은 거짓말이 아니죠. 제가 얘기한다면 그거 그냥 하는 소리다 이렇게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아닙니다. 지구촌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시금석이 바로 한국이랍니다. 공산주의, 그것은 하나님을 부정하기 때문에 죄로 날 여지도 없어요. 기분에 의해서 자기가 따라가고 자기 이권을 이용하는 것뿐이지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을 그들도 압니다.
여러분 지금 살고 계시죠? 여러분 몸 렌트해서 사시는 거예요. 살다가 몸뚱아리 내놓고 가셔야 돼요. 오늘 천지창조를 주체하신 그 뜻에 따라가는 민족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현명하신 여러분, 이 민족의 가슴 아픈 현실을 직시해 보십시오. 다 같이 입술을 깨물고 어떻게 했으면 암담한 조국의 위기를 극복하며 보람찬 내일의 역사를 창조할 수 있을 것인가. 냉철한 지성과 현명한 사고력을 갈구할 때는 바로 이때입니다. 우리 민족은 언어도 있고 문화도 있고 국토도 있고 백성도 있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때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즐겁고 무엇을 위해서 행복을 느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살고 계신 이 땅은 누구의 땅이요?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이 땅은 누구의 땅입니까? 우리 조상의 뼈가 묻혀진 금수광산이요. 여러분의 피 중에 피요,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인 아들딸이 살아야 할 내 나라, 내 땅입니다. 누가 복지국가를 건설합니까? 이런 중차대한 때에 돈을 가진 자는 돈으로, 지식을 가진 자는 지식으로, 노력을 가진 자는 노력으로 참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자유를 사랑하는 온 국민이 벌떡 일어나서 우리 후손을 위해서 복지국가를 건설하기를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주옥과 같은 말씀을 주신 우리 김도환 박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23년도 대한민국 국군 리더십 인상학 아카데미 진이정 원장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이게 빔 프로젝트를 쏴가면서 해결하기로 했는데 이게 지금 보전이 안 맞나 봐요. 그래서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하시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때를 알려주고 천운을 연결해주는 리더십 인상학 원장 진이정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2023 계묘년 새해 정월 초하룻날 정자시에 전통적인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국운을 짚어보았더니 간지점운입니다. 간지점운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첩첩산중에서 행운의 여신을 만나 뜻하지 않는 행운을 얻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정통적인 해석입니다. 올해 우리의 관건은 행운을 갖다주는 여신을 만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만나느냐? 이 여신을, 이것은 간지점운을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봄으로써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간지점의 첫 글자 간은 중산간쾌입니다. 중산간쾌는 위에도 산이고 아래도 산입니다. 이 말은 대한민국이 계묘년 한 해를 살아가는데 산 넘어 산 같은 일이 계속 나타난다. 그렇게 어려운 해다. 그러면 우리가 계묘년 한 해는 그냥 포기하고 건너뛸까요? 길에 포기해? 어차피 가야 할 길이라면 우리가 높은 산을 등산하려고 할 때 아무리 높아도 반드시 내가
정상을 밟겠다고 하는 각오와 결의를 가지고 먼저 등산화 끈부터 졸라매고 등산로를 따라서 순차적으로 차근차근 올라가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쯤 우리에게 행운을 갖다 줄 여신을 만날 것이냐? 그것은 중산간케의 오효가 동했기 때문에 높은 산의 팔부능선쯤 우리가 도달했을 때 생각지도 않는 여성 노귀인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팔부능선까지 우리가 올라가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어. 우리가 추진하는 이 일을 중심하고 볼 때는 우리가 하려는 일의 80% 이상 달성했을 때 그 여성 귀인을 만나게 돼 있다. 우리가 1년 12달 달력으로 계산을 해볼 때는 80%에 해당되는 것이 9, 10월입니다. 고생하다가 그 삼복더위에 우리가 참고 이겨서 남아지면 가을 바람과 함께 바람의 신 행운의 여신이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으로부터 크고 작은 기업을 운영하는 사업가 또는 각종 단체, 나아가서는 모든 국민의 가정사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높은 산을 등산하려고 할 때는 먼저 마음의 결의와 각오를 가지고 준비를 해서 등산로 입구에 도착했을 때는 우리가 신발끈을 조이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 조이고 등산로를 따라서, 다시 말하면 순서와 절차를 밟아서 성실하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참 잔꾀를 부리면서 요행을 바라면서 이 산봉우리에서 저 산봉우리로 건너뛰려고 하지 말고 진인사 대천명의 자세로 우리의 있는 힘을 다해서 저 산중턱 팔부능선까지 올라갔을 때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의 80% 이상을 달성했을 때 행운의 여신은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된다. 그 행운의 여신이 기업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우리 기업의 거래처인 노 여성 사장님이실 수도 있겠고, 우리가 임원으로 모시고 있는 그 여성 임원일 수도 있겠고, 우리 가정에서는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할머니 또는 내 사랑하는 아내의 음성이 바로 여신의 음성으로 들려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국가적 차원에서의 행운의 여신은 어떤 분일까요? 그분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윤석열 대통령의 운세를 한번 감정을 해봐야 돼. 오늘 제가 아주 멋있게 파워포인트를 만들어 왔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 요리사 자격을 2관이나 가지고 있어. 그런데 사위가 온 날은 뭔가 문제가 생겨 밥을 태우거나 간을 짜게 해버리거나, 제가 너무 잘하려고 보니까 제가 이 프로그램이 다르다는 걸 생각 안 하고 최신 프로그램으로 만들었더니 안 말이야. 그래서 그걸 다 보여주면서 설명을 했으면 좋겠지만은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표시가 나와 있어요. 운기예보 365라고 하는 이 도표인데, 이것은 제가 주역을 50여 년 동안 연구한 끝에 불특정 다수의 모든 사람들이 한 해의 운을 토종비결 이상으로 연, 월, 일, 10열 운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2018년도에는 경영지식인 대상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영지식 대상. 그리고 2020년도에는 여기 종로구에 출마를 했던 이낙연 후보가 종로구에서 당선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1월 1일 날 예언을 했어요. 그대로 맞았죠. 2021년도에는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된다. 제가 공개적으로 유튜브를 해놨어요.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작년 이맘때, 작년 정월 초하룻날 새벽 자시에 제가 윤석열 후보가 대한민국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고 제가 자신 있게 예언을 했어요. 저는 이 귀신이 씌어서 한 게 아니에요. 저는 운기예보 365라고 하는 세계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이 비결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자신 있게 발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 운에는 윤석열 대표 운이, 윤석열 대통령 당시에는 이제 운이 44운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운은 66운입니다. 44운이 어떤 운이냐 하면은 2마리의 용이 하나의 여유지를 빼앗기 위해서 서로 다투는 형국이다. 그런 시절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년은 66운이요. 66운은 어떤 운이냐면은 중년의 남자들이 길을 가려고 하는데 그 길을 막으려는 세력이 파놓은 함정이 사방에 깔려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월별 운을 한번 이렇게 점검을 했더니 여기 표시되어 있는 위에는 양력입니다만 음력으로 1월, 2월, 3월, 4월, 5월까지는 그 함정을 피해서 잘 이렇게 헤쳐나갔는데 6월부터 3개월 동안 그 함정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아주 어려운 기간을 보내게 된다. 그래서 아마 용산 우리 대통령궁에서는 삼복더위보다 더더운 여름철을 지내게 될 것이다. 그것이 추석 때까지 갈 것이다. 그러나 음력 9월 달에는 이분이 여신을 만났는지 갑자기 그냥 전장에 나서는 맹장처럼 아주 과감하게 대시를 해가지고 한 번에 기선을 제압하고 10월 달에는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46운입니다. 그 다음에 11월 달에는 순풍에 도솔단 배처럼 거침없이 쫙 나가는 그런 운이에요. 그 다음에 12월 달, 내년 양력으로 내년 1월이 되겠습니다마는 음력 섣달에는 그동안 지금 걸려있는 모든 재판 문제가 승소를 해가지고 아주
쾌한 금년 한 해를 보내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제가 얘기하는 간지저문, 대한민국의 계묘년 국운과 대비를 해볼 때 간지저문에서 운이 바뀔 때가 언제냐? 간쾌의 오효가 동할 때, 간쾌가 오효가 동할 때가 바로 9, 10월이다 이런 얘기죠. 9월과 10월에 운이 바뀌어가지고 그때 어떻게 바뀌느냐? 산쾌가 풍쾌로 바뀌는 겁니다. 산쾌가 풍쾌로 바뀌기 때문에 바람의 신 같은 여신을 만나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람풍차인데 왜 여신을 만난다고 그렇게 표현하느냐? 여기 주역을 연구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풍쾌가 사람으로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가정에서는 맏딸, 맏며느리, 사회적으로는 나이가 많은 노부인, 하늘이 볼 때는 맏며느리 같은 여신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으로부터 또는 국민에 이르기까지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행운의 여신을 만나게 되는데 그 여신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정에서는 우리의 아내,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할머니, 기업에서는 아주 여성 고객. 그래서 금년은 여성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9시월에 만날 행운의 여신은 어떤 분일까? 제가 안테나를 높여가지고 한번 살펴보았더니 이분은 이게 우리가 꿈에서 보면은 꿈에서 만난 사람은 누가 소개하지 않아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설명하지 않아도 단박에 그냥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안테나를 높여서 야, 윤석열 대통령이 만날 그 귀인은 어떤 분일까 하고 봤더니 이분은 80이 다 된 분인데 목소리가 젊은 여성처럼 맑고 곱고 아주 기품이 있어요. 이분은 한국 사람인데도 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고 미국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세계적인 그런 활동을 한 분이다. 미국에는 아주 대저택을 가지고 있네요. 그리고 이분은 세계적인 사회단체의 장들을 이끄는 글로벌 리더 중에 리더이십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9, 10월쯤 되면은 외국의 현직 정상이 이분을 우리 윤 대통령에게 소개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가지고 있는 국제적인 세계적인 이 기반을 윤석열 정부가 은밀하게 활용할 수만 있다면 윤석열 정부의 외교력이 엄청나게 강화될 것이고
또 우리하고 국교가 없는 저 공산권이나 저 아프리카권까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신의 한 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 이렇게 저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만나면 우리가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첩첩산중에서 지금 산밖에 안 보이는 상황에서 바람을 만나. 바람은 말이요, 산을 어떻게 올라갑니까? 그냥 슉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람의 여신을 타고 나아가면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바람처럼 이렇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본 신문이 저를 한류 최고의 역학 대가다, 이렇게 일본 신문에 저를 아주 발표를 했어요. 뭘 가지고 발표를 했냐? 제가 전문으로 하고 있는 자미두수를 연구한 것 때문에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는 자미두수를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운을 제가 감정을 해보니까 요 뒤에 여기 나와 있죠. 자미두수 도표. 이 자미두수 도표로 보니까 금년 한 해를 볼 수 있는 이 세운 본궁에 거문성이라는 거 있어요. 거문이 있게 되면은 시비구설을 많이 겪어야 됩니다. 그런 시비구설이지만 이 거문이 어떤 역할을 한다면은 전화위복운이 작용해가지고 흉을 만나도 길로 바뀐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시비구설수에 시달리겠지만 결국은 그것은 좋은 방향으로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봐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여기 천월성이, 여기 도표를 보시면 여기 동그라미로 글씨에 동그라미를 쳐놨죠. 천월성이 본궁에서 거하면서 그 대궁의 그 맞은편에서 천괴성이 빛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능력을 인정받아서 명예가 향상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경험도 없는 정치인이 어쩌고 하지만은 금년 한 해 동안에는 국정운영의 능력을 인정받아서 명예가 향상되고 윤 대통령의 인기도가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 다음에 자미두수의 육길성인 이 천월청계뿐만 아니라 좌보 우필이 협을 하고 있고 문창문곡이 회하고 있으므로 윤 대통령을 도와주고 협조할 많은 귀인과 인재들이 몰려들게 되고 그들이 그 역량을 120% 발휘를 함으로 말미암아 윤 대통령은 참 이 나라를 이 계묘년 한 해 동안에 거침없이 성공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제가 북한에 대한 운도 내가 짚어봤는데 이 사회자가 일어선 거 보니까 제가 이제 그만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 검은 토끼 해를 맞이해서 토끼가 유난히 그 다리가 길고 튼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파른 언덕배기도 아주 거침없이 뛰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모두 우리 마음의 뒷다리에다 힘을 주고 산 넘어 산인 금년 한 해를 거침없이 넘어가는 한 해가 돼야 될 것이고, 또 토끼의 특징이 뭡니까? 귀가 길고 쫑긋하잖아요.
소리를 잘 들어. 그래서 우리가 토끼의 귀처럼 어두운 골목 어느 모퉁이에서 행운의 여신의 음성이 들리는지 귀를 기울였다가 행운의 그 여신이 그 노 여성 귀인이 들려주시는 그 지혜를 듣고 우리가 계획에도 없는 뜻하지 않는 행운을 만나가지고 금년에 큰 성과를 이루시어 성취감이 넘치고 보람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합장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내용을 조목조목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계면현 구군 민족도교 도장이신 김중호 도주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예, 민족도교 도장 김중호입니다. 앞에 분들이 너무 귀한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정말 우리 세상에서 들어볼 수 없는 말씀들 많이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올릴 말씀은 좀 비중이 약합니다. 이해해 주시고, 제가 그 5년 동안 철야 기도를 했어요. 우주와 연계를 알기 위해서. 그래서 요거 발표 끝나고 제가 기도 잠깐 올리겠습니다. 민족과 우주와 연계를 위해서 양해해 주십시오. 계면현 2023년 구군 발표회 발표자 민족도교 도장 김중호. 계면현 2023년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과 함께 구군 발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하늘 앞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민족의 운세는 계면현을 맞이해서 세계의 운세와 함께 지구성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물질 문명의 시대를 완성해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인류는 물질 소유권을 위해서 대립, 갈등, 충돌하고 있습니다. 개인, 가정, 종족, 민족, 국가, 대륙, 전 세계가 대립, 갈등, 충돌하고 사상과 이념, 종교, 종파 간의 대립, 갈등, 충돌로 내외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념 전쟁이 현실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전쟁입니다. 전 세계 공산주의 국가들이 협조하고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이 협조해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무신론과 민주주의 유신론과의 사상 이념의 싸움입니다. 자유민주와 공산 독재의 싸움이요, 하늘편과 마귀 사탄과의 마지막 판가름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물질 문명이 소유권을 위한 싸움입니다. 한민족의 운명 또한 세계적인 환경을 비켜갈 수 없습니다. 다행히 하늘편과 공산 독재주의 마귀 사탄편과의 마지막 싸움에 하늘편에 설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이 조성되어 천만다행입니다. 한민족의 미래는 천손민족으로서 인류를 이끌어갈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한민족은 세계의 각 민족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즉 천손민족으로서의 기본적인 검증이 완료되었습니다. 중동의 까다로운 이슬람권으로부터 50년의 검증이 끝나고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50년 전에 근로자들이 중동에서 신뢰를 쌓아서 한민족의 근면 성실함이 제2의 중동 오일모니로 경제적인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6.25의 참전용사들이 잿더미 위에서 경제 대륙을 이룬 한민족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기업인들은 강대군이 틈바구니 속에서 불굴의 투지와 개척 정신으로 전 세계에 공장을 짓고
첨단 기술 전자자동차 회사를 완성시켜 나가는 선두주자로서의 위대한 한민족의 가치를 드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민족의 건국이념인 홍익인간의 정신을 바탕으로 전 세계 어디에든지 환경을 이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의 사랑, 자비, 박애의 희생 정신을 바탕으로 전 세계 고처에서 종교의 전도운동을 목숨을 걸고 실천하는 선교사들의 희생이 한민족을 빛내고 있습니다. 계매년 사회부터는 한민족이 인류를 이끌어갈 천손민족으로 완성할 때입니다. 이제는 한국 속의 한국인이 아니고 세계 속의 한국인입니다. 천손민족으로서 하나님을 부모로 모시고 인류를 동족이요 형제로 사랑하고 인류를 사랑하고 또 사랑하면서 각자 개인이 새로운 천손민족의 의식을 각인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종교적으로 엄청난 영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한민족은 창조주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인류를 대표하는 천손민족입니다. 근세에 문선명 선생께서 통일교를 통해서 전 세계의 한민족이 위대한 영성과 기운을 하늘과 땅에 세우셨습니다. 이제는 한민족을 통해서 종교를 통일 완성시켜야 합니다. 종교 종파 간의 대립 갈등을 넘어서 창조 이상인 천인, 천신, 소주로서 완성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육신 안에 모실 수 있는 종교가 되어야 합니다. 종교는 지상에서 영혼을 천신으로 완성시켜 나가는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종교의 교리는 영혼을 완성시키기 위한 교과서입니다. 학생 때는 학교 교칙을 잘 지켜야 합니다. 졸업하면 배운 것을 응용해서 완성시켜야 합니다. 종교는 육신 안에 창조주께서 오실 수 있는 영적, 육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가르치는 학교입니다. 천인, 천신, 소주의 완성은 각자의 삶 속에서 각자가 완성해야 할 책임입니다. 한민족은 천손민족으로서 책임 사명이 있음을 한민족 종교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근본적으로 이념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한민족을 사랑하시어서 한반도에서 일어날 전쟁을 대신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6.25 이후 76년간 지상의 대표적인 민주주의, 공산주의가 대립하는 최첨단의 충돌 현장이요 휘전 현장입니다. 끝나지 않은 6.25 전쟁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지사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뜻밖의 전쟁으로 독재자들이 허구성이 드러나고 자유민주연합의 위대한 결속력이 하늘편의 승리를 확신시켜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민주주의, 공산주의 전쟁, 유실론과 무실론의 전쟁, 하나님과 마귀 사탄의 전쟁입니다. 영적인 이념 대립의 전쟁이 나타난 현상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말미암아 한민족의 진정한 가치가 세계 만방에 드러나고 천선민족으로서의 외형적인 자격이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콧대 높은 저 유럽과 중동 국가들이 한민족을 극찬하고 있습니다. 한민족은 인류의 중심 민족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한민족은 인류를 이끌어가기 위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홍익인간으로서의 근본 이념을 가지고 천선민족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인류를 식구 형제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한민족은 인류를 천인, 천신, 소주로서 완성시키는 위대한 천선민족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계매년 한민족의 무궁한 발전과 영광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오늘 무교적 관점으로 본 계매년 국군 제석당 장순범 박사님께서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민소가 박사이자 예,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제가 한 25년 된 무당입니다. 근데 민속학을 공부해서 우리나라 민속에 대한 같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 선생님들 얘기 쭉 들어보니까요.
올해 굿이 많을 것 같습니다. 바쁠 것 같습니다. 해야 될 일들은 많은 것 같고요. 여러분들 또 선생님들 얘기하시는 거 가만 들어보니까 또 우리나라 정말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굿이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고요? 좋아지려면 굿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2023년 국군 무교 또는 뭐 민속학 지역에서 본 우리나라의 국군을 보면요, 상생과 공생을 요구되는 그런 국군이 될 듯합니다. 상생이라는 건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서로가 다 잘 살자 뭐 이런 뜻인데, 사실은 그 상생이라는 것은요, 내가 받은 것을 그대로 돌려준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내가 받은 것만큼 그것을 또 내가 그것이 필요한 사람한테 주는 것이 상생입니다. 그걸 이제 흔히들 여기 선생님들 계시니까 오행에서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내가 받은 것만큼 돌려준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았으니 이 받은 것을 그것을 또 필요한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것을 상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받았으니 갚는다, 이거는 은혜를 갚는 개념이고요. 네. 그래서 그 받은 것만큼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시금 돌려주는 것, 그걸 베푼다고 합니다. 민속에서. 그런 베품의 삶을 지속될 때 우리가 좀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정치, 경제, 뭐 군사,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민속학에서는 그런 거 다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우리네 삶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과거에 어떻게 살았고 그 과거의 삶이 현재 어떤 식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그 작용됨이 미래의 삶의 가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이것이 민속학적 견지인데요. 지금 3년 정도 우리가 역병이라고 흔히 말하는 역병이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 또는 우리 한국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역병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 무당들은 매번 구슬합니다. 역병을 없애달라고요. 과거에는 그렇게 했겠죠. 지금은 그 역병을 없애는 구슬하는 것이 아니라 무교의 가장 기본적인 사상 체계가 미래에 잘 살자, 또 뭐 죽어서 어떻게 되자 이런 개념이 아니고, 현재 내가 이 삶을 어떻게 잘 살 것인가 하는 현세주의적 사상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무당이 뭘 하는데 저기 하는데 맨날 뭐 잘 되게 해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지금 내가 잘 살아야 되니까. 그것이 바로 현세주의적 사상체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당들이 맨날 뭐 하면 잘 되게 해준다, 걱정 마라, 도와준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무슨 푸닥거리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현재적으로 내가 무엇을 하든 그것이 잘 되기를 기원하는 가장 인간적인 근원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는 뭐 나라님 하시는 일이니까 민속에서는 사실은 다루지 않습니다. 나라님이 어떻게 하시든 우리 민간의 삶에서는 크게 다루지 않는 학문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올해 정치는 이합집산의 시대가 올 거라고 봅니다. 여야뿐만이 아니라 여야의 어떤 특정한 뭐 주동자의 인물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인물 중심의 이합집산이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합니다. 특정 권력자에 향한 기대치가 점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하신 분들은 각계자가 기대에 충족시키지 못함으로 빚어지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인물 중심의 이합집산은 여야를 막론하고 이루어질 것으로 예견됩니다. 표면적으로는 젊은 시대의 정치이지만 그 내면에는 여전히 과거를 답습하려고 아니하려고 합니다. 그런 까닭에 정치는 일상과 조금 동떨어지는 현상을 가져오리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경제인데요. 경제는 뭐 아까 앞서 말씀하신 대로 잘 되리라고 뭐 말씀도 하셨으니까, 경제는 재탄생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봅니다. 세계 경제와 더불어서 국내 경제도 뭐 여러 여파가 있겠습니다만, 우리네 민족은 어려울수록 남는가 배품으로 행했던 그런 민족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그이 아무리 어려운 역경이 오더라도 그것을 슬기롭게 이루어 나가던 그런 민족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새로운 재탄생의 경제 시대가 올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우리의 민간의 삶은 예전에 그랬습니다. 여자 말을 잘 들으면 아침밥이 맛있다고 했습니다. 어르신들이 늘 그런 말씀하셨어요.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자가 소리가 담 밖으로 나가면 그 집안이 망한다고 했습니다. 그거는 유사 이래로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내조를 잘하는 것은 소리를 크게 내는 것이 아니라 집안 식구들이 잘 되게 이끄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집안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너무 그 말이 담을 넘어가면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유사 이래로 언제나 반복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올해 우리 무당들은 작년에 비해서 올해 바쁠 거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제 어떤 분이 그럽니다. 세상이 어렵고 힘들면 무당들이 바쁘지 않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어렵고 힘들면 무당들도 힘듭니다. 왜? 일상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요. 근데 세상이 막 바쁘고요. 무언가 경제가 막 돌아가면 무당들도 바쁩니다. 왜 그러냐고요? 잘 되면 더 잘 되고자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반기에 굉장히 다들 힘들다고 해요. 그러면 반드시 무당들도 힘듭니다. 근데 하반기에는 제가 볼 때 또 무당들도 이야기할 때 하반기에는 경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좋아져서 우리네도 바쁠 거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민간에서도 그만큼 삶이 조금 여유로워지고 조금 편해질 거라고 보는 것이죠. 저희는 무당들은 미래를 사실 예측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무당들은 무당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언가 안 되는 것을 사회적 모순이나 또는 개개인의 어떤 불합리성을 빌어서 그것이 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신을 받아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분들이에요. 미래를 예측한다는 건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다만 그것이 되도록 기원하고 비는 것이 저희의 직분이겠죠. 그래서 아무튼지 간에 올해는 잘 되기를 많이 빌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식수는 전체를 마쳤는데요. 아까 약속한 대로 스님하고 약속을 했어요. 워낙은 스님이 하시게 되면 축사를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조계종의 대우 스님이 워낙 오시기로 돼 있었습니다. 대우 스님이라고 여러분 아시나 몰라요. 저기 정읍의 내장사에 대우 스님이 오시기로 하고 우령 스님이 여기 우리 우렁 스님하고 대우 스님이 여기 우리 메인으로 와 축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정상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정읍에서 내장사에서 축원 발언이 있고, 그 다음에 우렁 스님은 청주에서 거기에서 그 도량에서 축원 발언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못 오신다 그랬는데 오늘 뜻하지 않게 오늘 이렇게 도일 스님께서 참 말씀하신다 그랬으니까 저 5분 말씀해 주시고, 저 뒤에 오신 스님 또 있으시잖아요. 해등 스님도 5분만 딱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저는 오늘 얼결에 오늘 입춘입니다. 우주가 입춘이라고 그러면은 제 몸도 입춘이죠. 그래서 입춘 때에 가서 우리 젊으신 스님께서 가신다고 그러길래 그냥 얼결에 쫓아왔습니다. 아까 천부경도 말씀하시고 뭐는데 저는 스님이지만 스님은 직업이고 본래의 천손 민족입니다. 천부경은 18살에 보기 시작했습니다. 제 나이 81세입니다. 네, 간단히 말씀드리기 위해서 합니다. 저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뭐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가 아니라 말은 이론이고 논리입니다. 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도 행입니다. 수행이라고 하면은 목사님이 되셨던 대통령이 되셨던 부인이 됐던 남편이 됐던 행을 하는 겁니다. 제가 29살 때 그런 공부를 하다 보니까 29일간을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3년간을 하늘을 쳐다볼 수 없고 땅을 볼 수가 없었다. 세상 저처럼 죄를 많이 진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왜? 아까 홍익인간을 말씀하시지만은 이미 우리는 천선민족이기 때문에 이와 세계에서 살던 민족입니다. 그 후로 저는 아무 일도 할 것 없어서 아까 북간도 얘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북간도를 제네바에다가 소송을 건 것이 저입니다. 간도 동북 사상을 반환 소송을 100년 되기 이전에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상에 이제 사람이 됐기 때문에 세상의 자식들, 버려진 자식들 이 나이 먹도록 70년간 아이들을 길러서 시집장가 다 보냈습니다. 나는 그 아이들한테 이렇게 되라, 누구한테 구원을 해달라는 게 아니라 본성을 찾아라, 주인을 찾아라. 주인이 한 어리고 한 우리고 하나님이시고 부처님이시고 다 그런 거예요. 부르는 이름만 다를 뿐이지 자기 주인들을 찾으셔야 됩니다. 남을 이끌려고 하지 말고 각자 8천만 민족이 각자 자기 정신 듣자서 자기 주인을 찾게 되면은 바로 그것이 이화 세상입니다. 아까 평등 평화를 말씀하시는데 자 보십시오. 1, 8, 10, 360도 알파 오메가입니다. 끝에서 끝으로 도는 건데 어찌해서 반쪽을 가지고 사람이 평등 평화를 찾습니까? 사랑 찾는 사람 사랑 못합니다. 진리 안에서는 아까 황금 말씀하셨는데 그 안에서는 빛밖에 없습니다. 순리적으로 내가 먹은 것만큼 토해내는 것이 정한이십니다. 내가 숨을 들여 마셨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 세상에 내가 그냥 나와가지고 공짜로 평생을 숨을 쉬고 가고 세상에 소리를 들어먹고 눈으로 봐먹고 아홉 구멍으로 다 먹어요. 창세기를 막았습니다. 9천세기에 온 거 아니겠습니까? 우주가 9천이요. 어찌해서 딸이 따고 우리 한국 따르고 미국 따릅니까? 미국 사람들은 창세기가 5m입니다. 우리는 6m입니다. 생각의 차이가 그렇게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천손이고 다 하나님입니다. 그 방법은 제가 압니다. 저는 바보입니다. 바보. 넓은 바, 보배보. 아주 쑥맥입니다. 잘 익은 보리. 사람의 이론과 말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행을 보십시오. 길게 말하면은 저도 좀 말을 좀 할 줄 아는데 사회자님께서 5분만 말씀하시래서 이 말 닦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등 스님이 안 나오신다 그러니까 나오셨으니까 반야신경을 한번 하고 내려오세요. 반야신경. 그 위에서. 예, 예, 감사합니다. 여하튼 지금 그 해등 스님께서 목이 쉬셔서 못하신다 그럽니다. 여하튼 여러분 오늘 제9회 국군 발표 대회를 이렇게 모두 마치게 되는 이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 분 한 분 이렇게 발표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석일증 회장님 마지막으로 나와 폐의 말씀 한번 감사의 인사하세요. 나오세요. 예, 여기 이렇게 귀한 분들이 오셔가지고 귀한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 때가 기가 막힌 때입니다. 이 때를 밝히 알아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을 다
감당할 때 실로 대한민국에서 여지까지 꿈에도 못 꿔봤던 귀한 세상이 열리고 귀한 일이 될 것입니다. 제가 50년 전 비행기를 처음 탔는데 내리진 못하고 중간에서 뛰어내리라고 해요. 그때 저는 소위였었는데 한 40-50명 뒤에 탔는데 전부 병이고 저 혼자만 장교였는데 앞에 문이 열리고 점프 마스터가 보면서 고구를 쏘고 어떤 뛰어내리는데 거기서 0.1초 만에 제가 못 내리면은 그 다음에 나중에 뛰어내리는 애들이 다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저도 발이 부들부들 떨리지만 뛰어내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제 이런 때 행동을 해야지 우물쭈물 옆에 눈치를 보면서 때를 놓치면은 우리가 다가온 천운을 못 붙잡고 천대만대 후회하면서 연기 가서도 후회하면서 살 겁니다. 지금 이런 때 우리가 천운을 바로 받고 국운을 살펴가지고 천운의 박자를 맞춰서 국운을 일으킬 때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이 될 걸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장으로서 귀한 인사 말씀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만세 삼창은 이영기 회장께서 나오셔서 하시겠습니다. 네, 국제 도인연합 사무총을 맡고 있는 이영기입니다. 자, 만세 삼창을 하는데 하나님 만세, 대한민국 만세, 국군 발표의 만세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만세! 대한민국 만세! 제9회 국군 발표의 만세! 예, 감사합니다.